평화의 날을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리모더한을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좀 깨우쳐줘라. 쇼핑백은 권성동이한테 갔을 거고 대선 전에 100억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 지시하셨죠? 내리식. 홀리마다 참 어머님을 지켜 나갑시다. 네, 홀리마다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홀리마다 독생녀 참어님께 서신체로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배. 바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독생녀라는 게 대체 뭡니까? 독생녀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첫째 딸, 그게 독생녀의 개념이에요. 독생자의 여자 버전인 거죠? 그렇죠.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알겠나? 네. 응? 지금은 한학자가 여전히 구세주이면서 재림주이면서 하나님이고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무지했어. 홀리모더한을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백성 좀 깨우쳐줘라. 해돋는 동방나라 하늘이 택한 선민, 제3 이스라엘의 비추인 한 줄기 빛, 땅을 대표한 신부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였다는 한학자 총재. 14살 소녀는 문선명 선생을 처음 뵙는다. 선생이 여사의 이름을 묻곤 아, 대한민국에 한학자가 태어났구나 라고 3번이나 되새겼다고 하니 그때를 기다리며 하시던 독백이 아니었을까. 꽃다운 나이에 문선명 선생의 신부로 간택된다. 그때 나이 17세. 1960년 17세 한학자는 23살 연상인 40세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과 결혼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부부는 7남 7녀 14남매를 뒀습니다. 문선명 사후 통일교 1인자에 등극한 한학자 총재. 70년 넘는 역사의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는 여의도 파크원 부지 등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건설 등의 기업, 발레단, 합창단 등의 문화예술단체, 각급 교육기관, 국내외 언론사 등을 직간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교가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은 공개 석상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홀리모더한 참 부모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하늘을 모독한 행동을 한 특검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사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통일교의 본산, 가평, 천정궁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청년 신도들은 비를 맞으며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통일교의 교주, 종교 사기꾼 한학자를 구속하라.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등장한 한학자 총재. 김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한 총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가장 가정이 파탄난 아들이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자회견 하시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학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교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정치권에 뇌물 주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사이비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를 꼭 구속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된 특검 조사. 한학자 총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이 독생녀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9시간 반 조사 끝에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전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죄송하셔야 돼요. 정치사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식. 선생님! 전성동 김건희 씨에게 성적하신 것이 정말 없으십니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경기도 가평을 찾아가 봤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흰색의 웅장한 건물.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입니다. 지난 2020년 천정궁 아래쪽에 들어선 천승전. 옥상엔 4.3m 높이의 한학자 총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자기 동상 만들어 놓은 교주도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사후에 그쵸. 사람들이 세우는데. 네. 그 앞에서 그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주도 흔치 않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등장한 건물. 이름은 천원궁입니다. 바티칸의 피에트로 대성당 가보셨는지 모르죠. 첨탑에 하나님이 집단거리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천원궁 그 가운데다가 이 천단 이게 쫙 올려놨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야.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의혹도 무성합니다. 천원궁 졌잖아요. 직계비품 공개가 안 돼요. 얼마 들어갔는지. 1,000억 들어갔는지 2,000억이. 들어왔는지.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자료를. 근데 어떤 뭐 예전에 뭐 할 때 샹드레 하나도 뭐 3천만 원이라고 했다는 게 계속 들리니까. 그런데 통일교 자금 흐름을 취재하던 PD수첩에 전해진 것. USB 이동식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 USB에는
통일교 극비 회계 문서 중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통일교에선 한 해 수천억 원 규모의 헌금이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써왔는지 이 안에 든 회계 문서를 통해 일부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은 오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흔히 통일교라 불리는 이 단체의 교리는 구원은 가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꾸리는 참 가정을 가장 큰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합동결혼식을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을 통일교 2세라고 밝힌 한 여중생이 PD수첩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 2세 중2 여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통일교 사람이고 합동 결혼식으로 결혼하셨어요. 엄마는 일본인, 아빠는 한국인이에요. 저희 가정엔 애정이 없어요. 밥도 다 따로 먹고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통일교 합동 결혼식. 독실한 신도라면 필수적이라는 통일교 구원 의식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은 1억 3,584만 3,511쌍이 오늘 이 거룩한 의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통일교 교주가 지목하는 대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Let's once again thank true parents for this memorable, glorious, heavenly blessing. Thank you, true parents. Thank you, true parents. Thank you, true parents. 왜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느냐?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부로 맺어버리면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결혼한다고 허물어지나?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거나 거기서 다시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쯤 가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계,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면 그걸 갖다 가정으로 묶어서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통일교는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난 노르웨이에서 교사와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 배샘이라고 해. 내가 통일교 내부 고발자 카톡 오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일 300건 이상의 채팅들이 요즘 올라왔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할머니가 독실한 통일교 신도였다는 배준표 씨. 그는 군복무 중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말로는 통일교 신도들에게는 내가 너네들 이 사진을 보면서 7대 조상을 보고 영적으로 다 연결시켜주는 거다. 너네들 둘만 축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들 조상들까지 다 보고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너네들 가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게 속았었죠. 통일교 관계자에게 남녀 무작위 배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배준표 씨. 저하고 매칭이 됐던 그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강제로 끌려 나왔다는 게 뭐 어떤? 아버지가 그 정말 통일교 완전 광신도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 딸이 진짜 축복 그 결혼식 받기 싫다고 그렇게 애언을 했는데 강제로 보냈던 여성이 저하고 매칭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의 의사를 존중해 헤어진 뒤 배준표 씨는 통일교의 실체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축복받은 새로운 가정 합동 결혼식을 통해 참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통일교.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통일교는 이런 가정을 옳은 가정으로 보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정말로 사이비가 아니라고요?
피해받은 어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엿한 범죄입니다. 피해받은 10대들이 많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PD수첩이 만난 20대 통일교 2세 아현 씨는 신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아무튼 얼굴은 절대 안 나가게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진짜죠. 얼굴 나가면 저 수련회 끌려가서 맞아요. 제보를 저희한테 했잖아요. 어떤 마음에 제보를 좀 하게 됐어요? 원래는 교회도 그래도 모양새라도 갖추고 있었고 엄마도 많이 믿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속되고 엄마도 힘들어하고 난리 났잖아요.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합동 결혼식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특히 많습니다. 맨날 싸우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싸웠어요. 옛날에 뭐 깨지고. 근데 이것도 엄마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네. 그게 왜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엄마 쪽이 조상이 잘못했잖아요, 아빠 쪽 조상한테. 그래서 원수지간을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쪽에서 뭐 아빠 쪽에서 쌓인 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빠 쪽 조상 측에서. 그러니까 이 조상 측까지 뭐 원한이 쌓인 거를 내가 다 풀어내지 않으면은 내 애들까지 이렇게 계속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참 부모를 모르고 하늘 부모님을 모르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 교육해야 돼. 교육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참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참가정을 중요시해야 우리 모두 인류 한 가정 이러는데 막상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빠 개 싸우고 있고 막 쳐맞고 이러고 우리 집 가난해 죽겠고 이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제보자 통일교 2세인 지민 씨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주 사진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이렇게 신도들은 한학자 문선명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그 실제로 지갑에 넣어 다니는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지갑에서? 네. 집에는 당연히 하나씩 걸려있고 그건 당연하고 그리고 좀 더 신실한 사람들을 갖고 다니기도 하죠.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는 종교 문제로도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일본 분이시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신앙을 되게 깊게 세뇌당하고 한국에 오신 거고 아빠는 그냥 약간 결혼하려고 통일로 입교한 케이스여서 어렸을 때부터 둘이 갈등이 많았어요. 교회에 가냐 마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 아빠는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 오셨으면서 왜? 억지로라도 약간 가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정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들이 참 제일 안타깝죠.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비리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피해자들, 그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고민하는 2세들, 학교에서는 통일교인이라고 밝히지도 못한 채 그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통일교 2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노출하지 못한 채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란 2세들 중 일부가 PD수첩에 수많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수련회 영상과 한학자 총재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회. 보통 밤 10시경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야기도회 영상 곳곳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날 철야기도회는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식구님들의 아들, 저희 자녀들이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통일교 신도가 돼 있었다는 2세들. 마이크를 들고 무한한 생명 이렇게 계속 넘치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기뿐이 일세.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어머니는 통일교에 헌신했고 그럴수록 아현신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엄마 속옷 못 샀어요. 평소에 속옷도 못 살 정도로. 어디죠? 그래요? 네. 옛날에 그 기초 수업자를 막 반찬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현씨 어머니는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통일교 조상해원 축복식에 여러 차례 참석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해원 축복시켜줘야 돼. 목표를 향해서는 최단 거리로 돌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초반에 몇 번의 회원은 70만 원이 들고 그 이후로 막 400, 200, 400 그 정도 높은 대까지의 조상은 5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조상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회원식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 약간 수급자 가족이었고 엄마도 일을 안 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70만 원을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5만 원 다발로 70만 원을 ATM으로 뽑고 그걸로 그 조상 회원식을 접수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5만 원 다발이 되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어렸을 때 엄청 큰 돈이었고. 통일교는 부모 양쪽의 430대 조상까지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데 이를 완수하려면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성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우리도 돈이 없었는데 이 믿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막 친척이 돈을 주고 막 할머니가 돈을 주고 해서 우리가 막 돈이 생겨서 이게 430대를 완료했습니다. 이러고 막 눈물에 감진하고 막 그래. 통일교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정부의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신도수는 2만여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통일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한국에 한 2만 명?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인 신도가 그 정도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교 신도들의 연간 헌금액 합계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손을 높이 들어 화답하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본 신도들의 헌금이라고 합니다. 私が持っているこの所有が天のものであるかサタンのものであるかそれをはっきり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늘 것으로 분별해 놔야 됩니다. 天のものとして分別し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환해야 합니다. ですから所有権を天
この時間この誓約書に全てを書いてもう自動車からもう家ビルディングそしてもう田んぼ畑もう全てのものを全部書きなさい。わかりました。大きく答え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我ら行くんだ。い胸の一楽しめを楽しめいよ果たすまでハレルヤ。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약 7조 2천억 원가량의 헌금이 한국 통일교 관련 재단으로 보내졌습니다. 매달 10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정도 돈이 매달. 아, 현금이요? 네, 일본 협회에서 보내는 헌금이. 신도들에게 계속 헌금 납부를 독려한다는 통일교. 통일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이른바 만물복귀론입니다. 모든 국가, 종교, 재물 등의 만물이 통일교로 돌아와야 한다. 즉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 복귀해야 돼.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야? 예. 그 통일교 교리는 착취 교리예요. 만물이 타락했어. 만물을 통일교 신앙으로 복귀를 시켜야 돼. 그럼 만물 안에 뭐도 있냐? 돈도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 그래야 온전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 타락한 국가도 통일교 신앙으로 복귀를 시켜야 돼. 그래 그걸 국가 복귀라고 그래요. 헌금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소문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뭐 공문 같은 게 내려와요. 한 가정당 13만 원씩. 뭐 싱글은 7만 원씩. 성인 싱글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독려를 해요. 다 하니까. 집에서 다 하고 안 하면은 이렇게 약간 눈치 보이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와요, 그 문자가? 문자라고 하면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생겨요. 천원금 건설한다고 그 이상한 건물 하나 더 지었잖아요. 그거 한다고 모금에 거둔 적은 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을걸요. 뭐 일단 13만 원이 기본이고 몇 번 받았을 거야 아마. 통일교가 천원궁 건축을 위해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 헌금 요청 공문입니다. 가정당 13만 원, 가정당 100만 원 이상 등으로 액수를 지정해놨습니다. 지난 4월 천원궁 입궁식이 치러졌습니다. 초림 독생녀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천원궁 천일성전으로 입궁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은폐됐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본질과 위상을 온전히 밝히신 초림 독생녀. 약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로 들어선 천원궁. PD수첩은 신뢰할 만한 경로로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조성됐을 천원궁. 입수한 회계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원궁 건축 등엔 막대한 비용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그 일부를 우선 공개합니다. 입수한 회계문서를 통해 추산한 천원궁 프로젝트 총 사업 예산은 약 9,200억 원, 2023년 기준 집행 누계 약 7,100억 원, 이 중 교주 생애 전시관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만 약 1,13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막대한 건축 비용이 실제 투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그 전체 합계가 나와 있는데 9,200. 네. 근데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없죠.
아, 보통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공사하다 보면은. PD수첩은 통일교 측에 과도한 건축비라는 지적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고 통일교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에 다녀온 한 통일교 신도는 그 화려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림들이 자개일 거예요. 1층에 내려가면 3층 높이 정도 되는 엄청 큰 대문이 있는데 그거 열고 들어가면 다 금박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 조명이나 카펫, 가구, 석재가 해외에서 들어왔을걸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과 명품 목걸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목걸이의 가격은 6,220만 원. 버전 사이즈가 꽤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7,000원 원대 고객님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30만 원. 김건희 여사님이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럼. 잘 모르겠어요. 신도들의 땀이 베었을 헌금이 그렇게 명품 목걸이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알려집니다.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관련 핵심 인물은 윤영호 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 시기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자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당시 통일교의 인사와 재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씨가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정권 실세에게 전달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목을 쉬고 있다고 그랬어. 요양관리법이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비를 하라. 그 다음에 로펌 선임해라. 노트 같은 거 포맷시키라고 했어. 그 자료가 웹카드, 하드디스크에 빼가라고 페이퍼 같은 건 폐기하라 그랬어. 윤영호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으로 1억 원을 직접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세배를 하고 넥타이만을 받았다는 정치인. 덕담을 하고 세뱃돈 100만 원만 줬다는 교주.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어머님이 있으면 어머님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큰절을 한대요. 일어나서 앉으면 어머님이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독생녀고 내가 왜 독생녀인지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쭉 설명하시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이런 거 협조해야겠지? 뭐 잘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안면 두고 인사하는 거겠죠? 약간 예민하자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늘 그냥 오시면 선물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부모의 마음이지 그건. 봉투 하나씩은 다 줘요. 그거는 그거는 봉투가 그냥 큰 봉투 작은 봉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세련된 봉투를 줘요. 저기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상품권 사봤어요? 사봤죠. 상품권 샀는데 얼마치 사봤어요? 30만 원, 50만 원을 사더라도 상품권 박스가 있어요. 그건 그냥 봉투에다 넣어주지 않고 박스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그 상품권 크기하고 우리 살인당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넓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정해진다고. 이 말들은 사실일까?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만나 주고받은 것은 무엇일까?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권성동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부인하셨나요? 한국은행 관공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으신 적 없으신 거 소명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이후에 통화는 왜 시도하신 건가요? 통일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문 총재님은 정말 메시아닉 카리스마틱 리더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내국은 언어를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계 신흥종교 운동으로 자신들을 주변의 비판이나 그런 견제로부터 보호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 문 총재님은 단을 안 받았어. 하나님의 총재의 독생여론 하늘의 음성을 받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종교 유착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다이아 목걸이 등의 불법 정치 자금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우리도 위의 체제를 따르는 거지. 참모님께서는 절대적입니다. 신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 의원님 통일교 간부들이랑 만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종교든 다 접촉해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니까. 저 혹시 청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1억 원 받았다고 하는데 천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에 투입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10월 말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가평을 찾았습니다. 통일교 최대 행사 중 하나라는 세계 연합 예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행사장엔 일본에서 건너온 중년의 일본인 신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일본인 신도들이 통일교 헌금 봉투에 엔화를 넣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지는 이 행사의 이름은 축의 대역사. 통일교 내부 제보자는 이 행사에서 막대한 헌금이 거친다고 했습니다. 한번 대역사 같은 거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100억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 헌금이 들어와요. 뭐 많이 들어올 때는 그중에 현찰 비중이 한 절반은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돈을 그냥 싸가지고 와서 헌금을 내거든요. 밤 10시 철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구속돼 있는 상황. 통일교 측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2만 명의 신도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독방에 계시는데 이 길이가 3m도 안 됩니다. 지금도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계십니다.夜は寒くないでしょうか。痛いところはないでしょうか。와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복해. 하늘 부모님. 아내는 초롱성이에요. 그래요? 초롱성이에요. 종교단체는요, 위기일수록 더 결속해요. 위기 때일수록 더 단합하고 더 하나 됩니다. 하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끝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 왔어. 감사합니다. 홀리모드하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다. 실체야. 종교 권력 탐사 전문 권지연 기자. 20대 대선 당시부터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 간 유착 의혹 제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대선 직후 한 통일교 관계자가 다급한 제보를 해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김건희 씨가 직접 가평에 그 통일교 한학자가 있는 신정까지 가서 이제 한학자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제보를 받자마자 그 가평으로 달려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급히 가평으로 달려갔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통일교 최고위 간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대선 직후인 22년 3월 말 김건희 씨가 건 전화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 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통일교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일까? 3월 2일 날 통일교 한학자의 교시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한일 관계를 회복할 사람.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일교 간부들에게 SNS로 전파됐다는 내용들입니다. 22년 3월 2일 한학자 총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 간부들을 소집해 교시를 내렸고, 통일교는 교시 내용 그대로를 신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5년을 더 하늘이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이 내용을 권지연 기자가 보도하자 한 통일교 간부가 권 기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총재님 지시로 교시로 윤석열 뽑으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거는 그냥 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겠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표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전라도 쪽은 아무리 시켜도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교시를 내리는 일이 없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표 분석을 왜 하는 겁니까? 당시 통일교 신도가 받은 SNS 메시지 중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조직적인 윤석열 후보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선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을 좀 하자. 인적 지원이라면 도장 찍는 거잖아. 그냥 가서 윤 대통령 투표하는 거. 여기 문 총대님은 당을 안 따렸어. 정당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앞에서는 무슨 정당. 그런데 이상하게 한 총대님께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 형태가 돼버렸던 거야. 보수 쪽으로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보험을 들려면 양쪽으로 놔들어야 되고 이번에는 미래 전부 다 국민의힘 윤석열 이 얘기밖에 안 나왔어. 1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선 직후인 22년 3월 22일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권성동 의원은 이후 통일교 2인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해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일교 2인자가 만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했다는 통일교 2인자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는 교단의 재정과 인사를 한 손에 쥐고 한학자 총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보자고 화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평 통일교 건물에 내걸린 통일교의 슬로건 문구. 2022년 등장했다는 통일교의 비전 2027. 2027은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나는 날이잖아요. 네, 그죠. 10개 5년의 임기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 60개월을 계속 윤석열, 그래서 윤영호가 이제 윤윤 시대, 이게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윤윤 시대를 연다는 거로. 통일교는 왜 2027년을 지목했을까? 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상결단, 전력투구, 순교의 심정이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공유하면서요. 남은 우리 60개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구속 기소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학자 총재한테 지시받고 선택하신 건가요? 주요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대선 직전인 22년 3월 초 그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라며 총 2억 1천만 원을 통일교 전국 5개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온 돈은 지구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국민의힘 중앙당 등에 기부했습니다. 특검에서 확인된 것만 1억 4,400만 원.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의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통일교 교단의 자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PD수첩은 2022년 당시 고액 후원금 내역과 통일교 간부 명단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신도들이 이름을 빌린 교단의 자금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했을까?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1지구 간부 3명이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통일교 5지구 신도 2명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권명호 당시 의원에게도 통일교 신도 2명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했고, 한기호 의원에게는 통일교 신도 김모 씨가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에게도 역시 500만 원을 기부했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나 한 듯 개인 후원 한도액 500만 원을 꽉 채운 금액. 윤영호 본부장은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뭐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랑 증빙해서 보내라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줬으면 진짜 줬는지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라고 하고, 쪼개기 후원,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는 뭐 보내지를 못하니까 전에 누가 1,000만 원 넘게 보냈는데 한도 추가돼서 그거를 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적도 있고. 의원들은 고액 후원금을 낸 사람이 통일교 교인이라는 것과 그 돈이 통일교 교단의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박성중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박성중 전 의원은 PD수첩에 당시 시당 위원장으로서 관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며 지구장 등과 접촉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후원으로 인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당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통일교 신도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후원자가 통일교 인사라는 점은 혹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의원님? 잘 압니다. 아, 원래 잘 아셨던 분이세요? 혹시 그러면은 통일교 인사들과 과거부터 교류나 접촉이 있으셨던 걸까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 2010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통일교 교단 측이랑 그럼 정치적 교류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저는 있으신가요? 통일교 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친분이 있고 하니까 나한테 후원했다고 생각을 했지 통일교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그 혹시 통일교 그 관련된 현안을 뭔가 전달받거나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MBC가 의심하는 것 같은 일은 없어요. 아,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일교 환부에게 현안이 담긴 정책 자료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통일교에서 그 정책 관련된 전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쪼개기 후원을 지금 특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잠깐 좀 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통일교로부터 그 후원금 전달받고 혹시 현안에 대한 청탁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 통일교 신도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은 윤한홍 의원은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만난 적도 있다고 알려집니다. 국회의장님과 김건희 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있으실까요? 목걸이랑 샤넬백 이런 것도 있다고 동일하실까요? 수사 기록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한홍 의원과 윤영호 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특히 전성배 씨는 윤영호 씨와 사업 논의 중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통일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의원님 혹시 그 전성배 씨가 주선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으십니까?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원님. 권명우 전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후원자가 통일교 관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쪼개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단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 정치자금법은 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에는 후원을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결국에 한 사람부터 나왔느냐 혹은 한 집단에서 나왔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교인들의 이름에서 나가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은 교단에서 한 정치 집단, 그러니까 국힘을 위해서 후원을 한 것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통일교는 왜 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까? PD님은 통일교에서도 왜 정치인들한테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통일교가 정치인들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네, 그 대부분의 어려운 현안들을 가지고서 이걸 해결을 할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통일교에서 이들이 뭔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있잖아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 법원 앞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취재진을 막아서는 경호원들과 거세게 항의하는 한 기자. 10년 넘게 통일교를 취재해온 오명옥 기자입니다. 오 기자는 2022년 12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랬죠. 그래서 기사를 쓴 거고. 그때 이미. 예. 아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문제다. 집단 가입을 하나? 왜? 당시는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 그러나 2023년 1월 5일 권 의원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날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윤영호 씨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른바 윤심이 지목했다는 후보는 김기현 의원. 정선 압승을 기필코 달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전당대회 룰이 바뀝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배제한 당원 투표 100%. 제가 의심스러운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때 책임당원이 32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11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몇 명이냐면 56만 9천 명이에요. 6개월 만에 24만 명이 늘어나요. 과연 이게 각 대선 후보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당원을 모집한다고 다녀서 증가된 숫자일까? 24만 명이. 또 하나는 그 이후에 2023년 3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인데 그때 갑자기 책임 당원이 83만 7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56만 9천 명에서 83만 7천 명으로 책임 당원이 갑자기 또 27만 명이 늘어나요. 1년 한 5개월 만에. 그게 또 자발적으로 막 가입한 당원분들일까. 이전과 이후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책임 당원 수의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했다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편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당의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에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김기현 측에서 당선에 김건희가 기여해서 선물을 줘야 될 만큼 감사한 그 일이 무엇이냐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수사 중인 특검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그리고 경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박판도 전 의원입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수상한 입당 원서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추천인은 모두 박판도. 특검은 그중 절반가량을 통일교 신도로 특정했습니다. 통일교의 수건사업, 해저터널 심포지엄에서 연설했던 이가 바로 박 전 의장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겠지요? PD수첩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게 된 이유를 박 전 의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박판도 대표님 혹시 출근을 하셨습니까? 네, 통과선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문 취재 나올 건데 박판도 대표님 뵙고 싶어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시거나 하시진 않고 그러셔가지고 지난 11월 초 통일교 관련 산악회 행사장에 그가 참석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현장에서 박판도 전 의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연락드렸던 MBC 당황했습니다. 예예예예.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천인으로 입당 원서 뜬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입당 원서 받아나면 그 입당 원서를 도당에 갖다 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입당 원서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니, 교회 중심으로 입당 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경남 각 시군에서 입당 원서를 가져오면 그 입당 원서를 교구라고 있어요. 교구. 그 교구에 갖다 놓으면 교구에서 내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구에서 이제 입당 원서를 받아가지고 도지부에 이제 접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통일교 교단의 지시가 있었을까? 그러면 각 교구에 어떤 입당 원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그 당시에 각 5개 지구의 지구장들한테 그 지시를 해서 입당 원서를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바람에 각 지구의 이제 지구장들이 각 시도에 이제 입당 원서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죠. PD수첩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하며 민감한 사안이니 메시지는 삭제하라는 보안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입수한 문건에는 입당 원서 양식과 함께 치밀한 관리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채워야 할 목표 인원까지 할당됐습니다. 그 입당 가입 원서가 그럼 교구장 통해 가지고 교회분들한테 전달은 된 거예요? 입당을 하라고 실제로? 각 교회의 교회장님들이 아마 이제 지구에서 이제 입당 원서 협조 사항을 전달했으니까 그 전달 사항을 각 교회 아마 목사님들이 식구들한테 신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소이원을 했기 때문에 도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도당에 다니기가 편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을 한 거죠. 특검은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매수하고 이해를 유도한 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는 자유방해죄에도 상당 부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복생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 그 교인들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 측은 교인들의 자발적 당원 가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상부 지시가 내려지면은 일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시가 내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네 안에 뭐 중심령이 있는 사람, 악한 영에 뭐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 취급받으니까. 당대표 당선 후 김건희 씨에게 180여만 원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의 부인.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동원 인원만 2,400명 이상. 통일교는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와 무관하다며 2,400여 명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전형적인 논점을 흐리는 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서 통일교 당원이 몇 프로인가가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애시당초 입당의 동기와 과정 자체가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통일교에서 국힘에 지금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한학자가 뽑으란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한학자가 찍으란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몇만 표를 혼자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민주적 지금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선거가 있을 수 있는가? 모두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한학자 총재가 아들처럼 아꼈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어머님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꼭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통일교는 2인자였던 윤영호 씨를 교단에서 출교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모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총재 지시, 본부장 실행이라는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한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구속된 윤영호 씨와 소통 중이라는 윤 씨의 측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윤영호라는 사람이 일진이 갇혀있는 사람한테 일진의 프레임에다가 출교라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면요, 윤영호가 뭐 부인했니, 뭐 통일교를 비난했니, 이럴 없잖아요. 죄를 덮겠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PD수첩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해온 통일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통일교 교단 측의 공식적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저희가 이미 공문은 여러 차례 보내드렸었고요.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어느 분한테 보내셨습니까? 저희 대외협력 본부실로 보냈습니다. 대외협력 본부실로 보냈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은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통일교 측에서 보내온 서면 답변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종교적 상징적 지도자이며 행정이나 재정 실행을 직접 관리,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더불어 통일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한 통일교 신도는 통일교의 70년 역사, 특히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도 조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평화연합 UPF가 깃발을 들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의 선봉에 서서 스트롱 코리아를 목걸이 하나 때문에 통일교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목걸이 하나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인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 통일교 식구도 많고. 통일교 역사가 70년이에요. 7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만 있을 것이냐, 다른 정당은 또 없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정치권에 깊이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이제 의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다 밝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